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글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7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만 올렸는데 여기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소위 젠더 갈등, 젠더 이슈를 이제 이번 대선에서 정면으로 윤석열 후보가 제기를 했다. 그래서 2대남 2대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대 남자 20대 여자 20대 남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20대 남자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일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여성의 권익을 정상화시키는 데 좀 매달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여성 우월 이런 형태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불만이 쌓여왔고 이걸 다시 양성평등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시대 정신에 맞다. 그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젠더 갈등, 젠더 이슈 문제는 세대별로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6.25를 겪어본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겪어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산업화, 민주화 시위를 겪어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이 느낌부터가 다르다. 분노한다라고 해서 머리로 하는 분노, 가슴으로 하는 분노 다르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젠더 이슈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20대의 분노를 그대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공감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는 여성을 너무 우대해도 안 되고 남성을 너무 폄하해도 안 된다. 지금은 평등한 균형을 가져가야 될 시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대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고 20대 여자들은 페미니즘이라고 해도 그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정면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젠더 이슈를 정면으로 제기를 했다. 마침 또 어제 이재명 후보는 페미니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20대 여자 일부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출연을 하면서 비교가 된 것이죠. 이제 더 폭발력을 갖게 됐다. 앞으로 이런 젠더 이슈, 군 가산점 문제라든지 여성 할당제라든지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젠더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면으로 이제 대선의 이슈가 되면서 이걸 누가 잘 활용하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이 되었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기선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어쨌든 청년층에 그게 좋든 나쁘든 관심이 쏠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윤석열 후보는 엄청난 기선을 잡게 됐다라고 보이고 이걸 잘 이끌어가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브랜드인 공정까지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시 문제라든지 로스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로까지 우리 사회의 공정의 문제까지를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 대선 국면을 쉽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은 어떤 데이터로 나오기보다는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본능으로 느낀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위기를 맞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보수 텃밭에서도 윤석열 후보에 실망을 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또 청년들의 지지율도 빠졌습니다. 그 빠진 지지율이 모두 안철수 후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하락하는 것을 멈추고 반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모양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 주도권이 어쩌면 안철수 후보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라는 분기점에 와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움직일지 모른다. 더 상승할지 모른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40%를 돌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30% 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게 지금 이번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젠더 이슈를 터뜨렸고 20대, 30대 청년들에 대한 지지, 여기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판세, 이런 형국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거의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제가 찬성할 수 있는 메시지가 거의 없었는데 어제 나온 두 가지 메시지는 제가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아침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또 두둔하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언짢으실 수 있을 텐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팩트를 무시할 수가 없다. 어떤 형태로든 가짜 뉴스는 방송도 아니고 그것은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밉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정권 교체가 간절하다라고 해서 지지율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좋은 그런 방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살인을 가지고 좋은 살인이다, 나쁜 살인이다, 재미있는 살인이다, 재미없는 살인이다 평가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잔혹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는 저는 평가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에 의존한 방송, 가짜 뉴스에 의존한 선거 전략은 실패한다라고 봅니다. 또 실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저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어제 두 가지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팩트로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대의 지지율을 TK 지지율만큼 끌어올리겠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20대의 지지율을 TK의 지지율만큼 끌어올리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새해 인사말을 영상 형식으로 만들어서 SNS에 올리겠다. 또 그런 걸 경매 형식으로 파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영상 형식으로 만들어 올리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새해 인사가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 올리려면 이재명 후보의 가족관계 이야기를 올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관계 이야기는 형수 쌍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형수 쌍욕을 올리는 것이 정말 이재명을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 따끔하게 올렸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으시더라도 이 두 가지 메시지는 가치 있다고 봅니다. 20대의 지지율을 TK 지지율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면, TK 지지율보다 능가할 수 있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0%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TK, 대구 경북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의 2배를 앞섭니다. 서로 정반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지지율, 20대 지지율도 꼭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의 지지율을 60대의 지지율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면, TK의 지지율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이런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가치 있고 이유 있는 도전이다. 제가 박수를 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보수 지지층, 60대 이상의 많은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실망이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능하면 대안 있는 비판 정도에서 그치고자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기존의 보수층, 기존의 지지층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청년층을 잡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지지층 또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뭘 잘못했고 이준석이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지면 지금 당원들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그
그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섭섭해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좀 분노가 일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분노하면서 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휘둘리느냐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지난 2개월 동안 댓글을 통해서나 많은 분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김종인과 이준석을 두둔하느냐, 왜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하느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 김종인과 이준석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안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가 안고 가겠다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2개월 전에. 팩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김종인과 이준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안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를 놓고 탄핵이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당대표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그냥 끝장낼 수 있다라고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곡이고 가짜뉴스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2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면 그 부작용을 누가 감당을 할 수 있을 겁니까?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휘둘리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소신, 윤석열 후보의 고집이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강한 것이 걱정거리다라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의 어떤 활용보다는 너무 소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줬고요. 이준석 대표도 이제 대선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면 그 활용 가치만큼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당장 20대 청년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이번 주말에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윤석열 후보의 앞으로 대선 가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노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정적인 국면으로 끌고 가서 40%로까지만 가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준비된 네거티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쏟아붓기 식의 흑색 선전, 그 다음 관건 선거, 그 다음 포퓰리즘을 통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 끝장을 낼 수 있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한 달 전에 보여줬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 정도 앞서는 그런 압도적인 지지율,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선거 막판에 예상이 되는 관건 선거, 네거티브, 포퓰리즘, 그걸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토요일 아침 송은재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